네, 안녕하세요. 시와학원에서 통번역 강의하는 강천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국제인도법이라는 주제어로 시작해서 그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화면 같이 옮겨보시도록 할게요. 본문 보시죠. 자, 국제인도법 바로 알기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이제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그 음원 등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죠. 제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Uh, get to know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the right manner. It's like a lawlessness when if you respond with a new law in when it comes to the lawfare, which triggers more damage, the more you comply with it, the greater damage it triggers. 자, 여기서 법률전이라고 하는 게, 자칫 이제 법전이라는 말하고 좀 오해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법전 아시죠? 굉장히 방대한 양의 법을 담아놓은, 집대성해놓은 그런 법을 얘기할 때 이제 쓰는 함무라비 법전 같은 거 할 때 쓰는 우리 코드라는 말이 있죠? 함무라비 코드 이렇게 할 때 쓰는 그 법전이 아니고 법률전은 법률을 가지고 다투는 거를 얘기합니다. 법정 같은 데서. 그래서 lawfare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도주의의 준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 해야만 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쓰는 말인데, 저거보다 이제 수위가 낮은 거죠. 이 휴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동물적이 아니라는 거에 대비되는 그냥 단순히 인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최소한의 인간의 덕목 같은 걸 갖추는 인간적. 자, 그리고 휴머니스틱은 휴메니티스 이렇게 명사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인본주의나 인문학 계통의 묘사로 쓰는 말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피해를 유도한다 그랬을 때 쓰는 유도는 미사일 같은 거에 쓰는 가이던스는 저기다 쓰면 이상하시죠? 그래서 미사일 가이던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As the residents of Russian descent claimed independence from Ukraine in the Sevastopol region and Crimean regions where in Ukraine where these residents constitute a majority, and at the same time they declared that the Crimean Republic has been formed. 자, 이 개라고 할 때 혈통을 나타내는 거죠. 그쪽에서 이제 뿌리를 두고 이어져 왔다라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계, 예를 들어 러시아계 미국인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할 때는 그냥 단순히 Russian America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러시아계 미국인 두 국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민족, 두 민족이나 국적 이런 것들이 혼용되어 있지 않을 때는 descent라는 말을 써줘야 됩니다. Russian descent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이죠. 독립. 처음으로 이제 떨어져 나와서 분리돼서 자유를 누리고 하는 그런 식인데, 이제 liberation과 반드시 구분해서 이 liberation은 해방이라고 그러죠. 이건 이제 한국에서는 일제 시대에 식민지화 됐다가 거기서 이제 압제를 당하다가 빼앗겼던 이 독립을 다시 되찾는, 그래서 해방이라고 하고, 그 당시에는 광복이라고 됐죠. 그 빛을 되찾는다 그래서 광복 반드시 구분해 주시고, 자, 주민은
resident인데 민간인, civilian, 시민, citizen, 그다음 national, 이 국적자와 그 시민이 오버랩이 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국가들도 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장교가 되려면 이중국적, 복수국적 허용을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동포, 한배에서 태어난 민족을 뜻하는 compatriot, 그분들이 해외에 계시면 교민, overseas compatriot, 그리고 denizen이라고 해서 시민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정도의 그 권리를 인정받는 그런 경우에 쓰게 됩니다. denizen. And on 16, with the overwhelming 96.6% of the respondents in favor in an abruptly held referendum held on 16th, they pursued annexation of the Crimean Republic with Russia. 자, 이 주민투표라는 말, 두 가지가 있죠. 플래비사이트가 있고, 레퍼런덤이 있는데, 그 둘 중에서 이제 헌법에 관련된 헌법의 수정이라든가 개정 따위를 나타내는 그런 경우에 이제 플래비사이트를 쓰고,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레퍼런덤을 쓰시는데요. 크게 그렇게 기본적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관련해서 전격은 이제 전격전 할 때 군사용으로 쓰기도 하는 말인데요. 전격전 할 때 번개처럼 치고 빠지는 갑자기 뭔가 이루어질 때 쓴 말이죠. 전쟁 쪽에 전격전 할 때는 블리츠크리그라는 독일어에서 이제 온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그 외에는 이런 식의 시사적인 맥락에서는 abrupt라는 말이 좋습니다. 그게 정 안 떠오르시면 sudden이라도 일단 써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전격과 구분해서 본격적, 제대로 한번 해볼 때, in full swing, full spectrum, in full swing, full scale, all out, full blown, 이런 말들을 써주시면서, 이 full spectrum은 본격적이 아니라 전방위적이라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동서남북 그 방위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묘사적으로 전체 그렇게 다 커버를 한다는 의미로 묘사로 쓰는 단어입니다. full spectrum. 전방위적.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합병 얘기하면은, 이게 또 병합이라고도 쓰죠. 이게 기업 관계로 들어가면, 인수합병할 때는 merger라고 쓰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annexation, 정치, 체제, 합병을 뜻할 때.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는 인수합병, 기업 쪽에는 acquisition이죠. acquisition은 merger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또 한 단계 군사 쪽으로 좀 더 심화에 들어가 보면 전투기라든가 전차라든가 이런 장비를 만들어다가 가져다 줄 때, 그리고 그 가져온 것을 받을 때 각각 인도와 인수라고 하는데요. 인도는 delivery라는 말을 쓰고요. 인수는 절대 이 acquisition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건 군사용으로 들어가면 획득이라고 그래요. 또 그래서 이 인수라고 하는 인도에 반대되는 개념은 acceptance라고 합니다. acceptance. Although the Ukraine, the regular Ukraine forces are the rebels and criminal groups and Russia. And the Ukraine regular forces were absolutely superior to the rebels, criminal groups, and the Russian special forces in terms of the traditional military power. They lost their own territory, while not able to properly respond to the small scale units
And these units removed their identification tags, indicating, for instance, their unit, in order to hide that they are the Russian Special Force members. 자, 특수부대, 이렇게 기본적으로 부대는 유닛을 쓰는데요. 이렇게 특수자가 붙으면 Special Force를 또 특수부대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 정리해 보시죠. 자, 특공대, 공격에 특화된 건데 커맨도라고 합니다. 특공대원이. 그래서 커맨도 유닛 이렇게 하시고요. 특수임무대 준말인데 태스크포스를 씁니다. 특임대. 자, 특수전사령부 한국의 Special Warfare Command 이렇게 하시고요. 자, 반공과 구분해서는 민병대, 시민들이 주축이 되는 밀리샤, 그리고 군사의 그 준하는 성격이지만 100% 군사 같지는 않은. 그래서 이쪽은 Paramilitary Organization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 Militant Group, 그 다음에 이 자경단, Vigilante Group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전통적인과 컨벤셔널 가끔 또 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컨벤셔널은 무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재래식이라는 말이 됩니다. 최첨단 그런 무기류가 아닌 걸 나타낼 때 쓰는데요. 재래식과 전통 당연히 구분하셔야 되고요. And the Russia, which was deemed to have declined in defense power absolutel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llowing the dismantlement of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nexed the Crimean Peninsula without any damage, to the extent that it could be called a conquer without shedding blood, considerably baffled the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여기서 이제 이 식별 표지판 같은 거 할 때, 사인포스트 할 때 쓰는 이 사인, 기본적으로 표현을 해주셔도 되는데, 사인, identification sign, 태그라는 말도 쓰죠. 그 몸에다 이제 붙인다든가 뭐 그런 거 할 때는 이 사인이라는 말 자체도 괜찮지만 이 사인이라는 말은 어떤 신호, 징후, 조짐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옵션이 있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부대를 나타낼 때 부대 를 상징하는 어떤 휘장이죠. 독수리 부대라든가 그러면 독수리 형상을 거기다 새겨가지고 특정 부대임을 식별하게 하는 부대 마크라고, 이거 자체가 또 영어인데, 이거는 패치라고 그럽니다. 또 영문으로 갈 때는. 유닛 패치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부대 있죠. 뭐, 미국의 델타 포스라든가, 네이비실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특수부대 쪽의 마크는 TAB, 탭, 그 단어를 또, 부대 마크로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대 마크 할 때, 유닛 패치와 특수부대 탭, TAB, 요거 확실히 구분해 주시고요. 자, 해체는 이제, breakup 내지는 dismantle이라고 해서 완전히 조각조각내서 없애버리는 거죠. 공중 분해돼 버리는. 이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사라졌죠. 실제로 소련이. 자, 그러고, 이거하고 국어 자체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가끔 또 있는데, 이 해산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모여있던 거를, 뿔뿔이 흩어놓치면 그렇다고 해서 완전 해체가 된 거는 아니죠. 그래서 운동장에 예를 들어 학생들이 모여 있다든가 그랬다가 해산 그러면 이제 뿔뿔이 흩어지죠. 그렇지만 조직이 해체된 건 아니죠. 이럴 때는 disband라는 말을 써주셔야 됩니다. disbandment. Ukraine that was no match for hybrid warfare against Russia. 자, 이 하이브리드는 여러 가지 종류를 섞어서 전쟁의 방식에
여러 요소가 섞여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게 그 하이브리드 복합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복합 전쟁인데 이거하고 또 혼동을 일으키는 게 신테릭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테릭은 종합 훈련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뭐 화학 물질이라든가 그런 것들 할 때는 합성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군사 계통으로 가시게 되면 synthetic training 그러면 종합 훈련 이렇게 해서 복합 하이브리드하고 반드시 구분하시고 이 하이브리드라는 말은 꼭 군사뿐만이 아니라 그 민간에서도 일반에서도 적용이 되는 그런 말이죠. 비군사에서도. There was a evaluation and study of the Russia's method of war fighting, which was able to annex the Ukraine territory without suffering any damage, while the Ukraine was supported by the European Union on the basis of a powerful conventional force, which is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자, 이 수행을 얘기하면은 당연히 carry out, conduct 이런 것들 떠올리시고 뭐 나쁘진 않은데 이 전쟁 수행을 할 때는 war fighting 이렇게 그 정식으로 많이 쓰고요. 거기다 또 하나 이 기소의 의미가 되기도 하는 그 prosecute가 전쟁이나 작전 수행할 때도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prosecution, war 두 가지가 다 좋고요. 그 다음에 연구하면은 리서치가 뭐 참 많이 떠오를 텐데, 이 리서치라는 말은 좀 스터디 자체 복합적인 성격으로 심도 있게 하는 이 연구라는 의미의 스터디와 리서치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리서치는 오히려 마켓 리서치 그러면 시장 조사 이러죠. 그런 것처럼 조사가 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아주 복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럴 땐 이 스터디라는 말을 많이 쓰죠. 뭐 민간뿐만 아니라. And the experts use the term the hybrid warfare to refer to this. 네, 아까 말씀드렸던 warfare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이제 수행할 때 교전을 뜻할 때 전자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를 또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chemical warfare 이렇게 되면 화학전 이런 식이 되는 식이죠. warfare. 이게 지금 전쟁이라고 이분은 해석을 하셨는데 원래는 교전이라고 특정한 방식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hybrid warfare 복합 교전 줄여서 복합전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전쟁 자체는 그냥 war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Of course, when we look at the cause of the Crimean crisis, there is a result of a study that it is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the European states did not properly conduct play the role of a watcher, and the regular Ukraine forces did not make proper preparations. However, it seems obvious that the hybrid strategy played a decisive role. 자, 감시 관련된 단어들 쭉 보시겠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군사적인 맥락에 좀 녹아 있는 그런 지문이죠. 지금 정규군 이런 말들 나오고 러시아의 어떤 침공 이런 거에 대비해서 감시를 하니까 그럴 때는 다른 군사적인 느낌이 드는 단어를 써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포괄적으로 볼 때는 감시자라고 그러면 국제사회, 뭐 시사 외교 이런 쪽에서 watcher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렇게 일단 썼는데요. 밑에 관련된 어구 보시죠. 자, 정보가 있고 그다음 감시 이게 방금 얘기드렸던 군사적인 맥락에서 그래서 surveillance 이걸 명사로 해서 또 감시자를 뜻하는 것처럼 어떤 행위자를 나타내는 surveillance 이렇게 표현을 여기다가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개가 정찰이 되고요. 다음 수색, 탐색, 검색, search, 그리고 scour는 샅샅이 뒤진다라는 의미로 정찰이나 수색의 대체 묘사로 씁니다. 자, 그 다음 salvage, 물에서 건져 올리는 거죠. 인양. 자, 그리고 하천 바닥 같은 걸 정비하는 준설이 있고, patrol은 순찰, 초계, 정찰 세 가지 적어도 해석을 하는데, 이런 식의 patrol aircraft 이런 식으로 붙이면 초계함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 초계는 초기 경계라는 얘기인데, 적기 적함 출몰 지역에서 이렇게 선박, 군함이나 군용기를 동원해서 파트롤하면 기본이 초계가 됩니다. 초계함. 음, there isn't much, there isn't as much as much narrative, legal narrative, as the the war in terms of military science, in terms of military science for hybrid warfare. And according to the Hoffman's definition, most widely cited, it refers to a war which engages various methods such as the criminal acts of terrorism, accompanying indiscriminate violence and coercion, and the tactics and organization for irregular warfare, and the capability to conduct, the capability of a state or a political group to conduct conventional warfare. 여기서 일단 인용은 직접 따옴표가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 인용이죠. 그럴 때 사이트를 쓰고 여기는 지금 보다시피 따옴표가 없죠. 그 내용 자체에. 그래서 사이트가 되고 직접 인용일 때는 코트, 그거를 이제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운영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담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주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이 논하고 있는 상태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직접 그 말로 하는 대화는 아니죠, 이게. 그래서 그걸, 물론 이 사람들도 우리가 처음 사전적으로 배우게 되는 디스코스라는 말을 가끔 써요. 그런데 이 디스코스 말고 사람들이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내러티브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화라고 일반적으로 면대면 하는 대화, conversation 있죠. 그것도 담론으로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두 단어를 각각 다른 의미들의 또 해석이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테러 관련해서 지금 여기가 act of terrorism 이렇게 했는데 원어민들도 그냥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위한 폭력을 쓰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럴 때 이 테러라는 말을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테러리즘 내지는 테러리스트 이렇게 확장된 제대로 된 형태가 아니라요. 그래서 줄일 수가 있지만 밑에 오면 reign of terror 이렇게 되면 이거는 테러의 준말이 아니라 그냥 공포 그 자체죠. 공포를 이용해서 하는 공포 통치라고 하는데요. reign of terror. 자, 그 다음에 terrorize는 가끔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 테러와 연관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폭력행위, 그 불법적인. 그런데 이거 자체는 공포를 조장하다, 내지는 공포를 심어주다라는 문구죠. 절대 테러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terrorize. 자, 이렇게 정리를 오늘은 인도법, 국제 인도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